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성고등학교 수학 설명회를 맡게 된 강사 원상훈이라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제 1학년을 제일 밑에 레벨부터 제일 상위 레벨까지 세 반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고등학교 아이들 처음 들어가서 조금 정보가 많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 도움 드리려고 자리 마련해 봤고요. 여기 설명회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을 최대한 드릴 테니까요. 도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명회를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고등학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조금 설명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로 고등학교가 어떻게 진도가 나와 있는지 개요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분석 들어가 볼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고등학교 전체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학생들도 잘 알고 있고 어머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학년 1학기 때는 수상을 공부를 하고 2학기 때는 수하라는 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수상 수하가 양이 좀 많은 편이에요. 3학년 1학기 과정이랑 수상이랑 조금 많이 겹치고요.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과정은 조금 이제 아이들이 처음 들어볼 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진입장벽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3-1에서 나오는 제곱근이 수상에서는 복소수로 나오는 거고요. 3-1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 2차 함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수상에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어렵지 않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은 외울 공식이 꽤 많게 돼서 아이들이 조금 좀 지루해하거나 질려하는 부분이 수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하가 거기서 그래프로 응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2학년 들어가시면 수원, 수투랑 선택 과목을 하나 선택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 수능범위죠. 그래서 2학년 때 수원, 수투를 배우게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미적분, 기하벡터, 확률과 통계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더 추가로 해서 내신 대비를 치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과목을 수능 대비를 진행하면서 고3을 보내게 되는데 일단은 1학년 과정에서 중간고사가 보통은 수상이 다항식의 연산부터 2차 함수까지고요. 개성고도 마찬가지로 이번 중간고사를 작년에도 2차 함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기말고사가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원의 방정식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가 조금 많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로 넘어오면 도형의 이동부터 수하의 새로운 용어 배우는 거죠. 이게 집합 명제를 배우게 되고 그 뒤에는 유리함수, 무리함수랑 실제로 수능 범위의 기초가 되는 순열조합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상수하를 마치게 되면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와서 수능 범위인 수원, 수투를 배우게 되고요. 물론 1년 뒤의 일이지만 나중에 이제 단원명을 보시게 되면 선행도 많이 한 친구들도 좀 낯익은 단원들이 보일 거예요. 미분, 적분이라든지 아니면 삼각함수, 사인 법칙 이렇게 보일 텐데 이게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는 과목이고 거기에 한 과목을 추가를 더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드릴 게 선택 과목이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수원하고 수투를 기본으로 깔고 고교 학점제 때문에 미적분, 기하벡터, 확률과 통계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여기 큰 글씨로 적혀 있는 게 이제 경신고 정보인데요. 그 위에 바로 적혀 있는 게 개성고 정보고요. 그래서 위에 거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 차이점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크게 좀 확대를 해봤는데 경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는 기하가 아니죠. 확통하고 2학기 때 기하를 설정해 놨는데 저희가 아이들이 다니는 개성고 같은 경우에는 1, 2학기 모두 기하 벡터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학교마다 달라지는데 이걸 왜 다르게 해놨냐면 아이들이 대학교 수시 원서를 쓸 때 학교에서는 권장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는 기하 벡터와 미적분을 수강한 자만 좀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권장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필수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단적인 예로 경희대학교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적분을 꼭 들어야만 한다. 약간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듣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불리할 수는 있어요. 그 작용이. 그래서 학교에서는 가능하면 이과생들을 위해서 웬만하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성고등학교는 1학기 때는 기하를 듣고요. 3학년 때는 이제 미적확통을 1학기, 2학기 나눠서 수강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선택 과목이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80점만 넘으면 A고요. 그 밑은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돼서 점수 따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난이도도 쉽고 해서요. 그런데 진로 선택에 대해서는 꽤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을 왼쪽 하단에 적어놨는데 아시다시피 어지간한 인서울 학교의 상위권 대학은 다 반영하고 있으니까 2학년 때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학 공부가 많이 어렵다고 해요. 아이들이 다른 과목도 물론 어렵지만 그래서 왜 어려워지는가를 잠깐 간단하게 언급하고 이제 기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는 범위가 되게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유형만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랑 2학년 과정 넘어가면서 중학교 과정하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하고 유형수가 약 1.5배에서 좀 디테일하게 나누면 2배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고자 하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단시간에 공부가 안 돼요. 아이들이 뭐 중학교 3학년 때는 학원 가서 직전 보강한다고 내신 대비한다고 4주 바짝 하고 90점 넘으면 A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모든 학생들이 A를 다 받아서 올라가지만 실제로 그 학생들이 전부 다 1등급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A가 굉장히 허울에 불과할 수 있다 정도로 알아볼 수 있고 그 차이가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일단 범위가 넓고 내신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수능 스타일로 나옵니다. 특히 개성고가 좀 심하죠. 그런 게. 그 이유가 시중 문제집에 있는 거를 물론 끌어다 쓰는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들을. 근데 학교에서 지향하는 바가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내신도 잘 봤으면 좋겠지만 수능도 잘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 문제를 넣어놔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작년 시험에 모의고사 따라서 쓴 문제만 4문제가 나왔거든요. 다 킬러였고요. 그래서 그 문제 4문제들을 넣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출제되는 유형이 모의고사구나라고 깨닫겠죠. 그러면 모의고사를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능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걸 의도하고 모의고사 문제를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중교재만 풀고 간 학생들은 난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많이 당황해하면서 점수가 또 안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저는 학습을 최대한 계산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기출이랑 수능이랑 그리고 학교 부교재 위주로 좀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기간을 조금 길게 내신 대비를 잡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내신 분석을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요. 아시다시피 대체로 어렵습니다. 뭐 다른 설명회도 다녀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려워요 일단은. 그래서 학생들한테 난이도가 상인데 이제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이제 왜 어렵냐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출제 형식이랑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설명을 들었던 그런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술형 때문이에요. 서술형을 쓰는데 개성고등학교가 서술형이 배점이 크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점이었거든요. 서술형 비중이. 근데 문제 수가 많아서 하나당 5점에서 4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그거를 맞추려면 글을 써야 되니까 그게 시간이 모자라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간에 밀려서 또 당황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말리게 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어렵다. 더 체감 난이도가 어려워진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아이들이 특수한 케이스를 겪었어요. 코로나라고. 그래서 그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코로나 영향을 좀 중수업으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난이도는 크게 다루고 싶진 않고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영향을 좀 덜 받은 여기 총평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1에는 아직 그래도 코로나 시기라서 난이도가 어렵게 됐지는 않았어요. 근데 복귀하면서 계속 난이도가 상으로 찍히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는 난이도가 그 하짜리가 3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문항이 많이 나왔고 상난이도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서술형이 배점이 꽤 컸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시면 대체로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출제하는 경향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봤을 때는 체감 난이도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재작년보단 조금 쉬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조금 쉬웠어요.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물이랑 부교재에서 어지간한 문제들이 다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나눠주시거든요. 그거를 반드시 활용까지 해서 최소 3-4번은 풀어봐야지만 좀 외우다시피 풀려서 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점수가. 그래서 그 본격적으로 작년 거를 조금만 더 봐보면 여기가 이제 빨간색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게 빨간색이 상이고요. 그 다음이 중, 그 다음에 한데요. 상문제랑 중문제가 6문항씩 나오고 하문제가 7문항 나왔어요. 이게 사실
다른 학교에선 볼 수 없는 비율이죠. 상중하가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건 되게 어려웠던 시험이잖아요. 아이들이 여기서 점수 좀 얻고 여기서 변별력이 생겨야 되는데 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그 상위권 학생은 좀 굳건해요, 사실.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문제가 들어와도 어지간하면 맞추는데 이제 그 갭이 커지는 거예요. 2, 3등급, 3, 4등급 차이가 점수 차이가 확확 벌어져서 조금 뭐랄까 역으로 얘기하면 3등급까지는 괜찮은데 2등급, 1등급까지가 점점 더 난이도가 심하게 어려워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중간하게 공부해서는 좀 맞출 수 없는 문제들로 출제가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킬러 문항은 대체로 모의고사랑 그 학교 부교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이따 기출문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로 보이시는 대로 여기가 이제 작년 문제예요. 그래서 작년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동일한 개념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규칙성 찾아내는 문제라 거의 동일한 문제인데 이게 2021년도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예요. 근데 좀 특이했던 연도 같아요. 작년이.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2021년도 고1 6월 모의고사에서 숫자만 바꿔서 4문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지 하나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내신 대비할 때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를 아이들한테 다 풀릴 예정입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숫자 비슷한 문제가 나와서 사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이 문제를 풀어보지 않더라도 해결을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학교 부교재에서 나왔는데 얘는 작년 모의고사는 아니에요. 작년 모의고사는 아니지만 원본이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그 학교 부교재에도 모의고사를 끌고 와서 부교재에 넣으셨고요. 이거는 그 대체로 난이도가 높은 교재에는 몇 번씩 섞여 있는데 그 교재도 어차피 원본이 모의고사여서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거의 똑같이 출제된 걸 아실 수 있고 실제로 학교 부교재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많이 시켜서 문제를 풀려야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활용이 돼도 아이들이 좀 능숙하게 풀 수 있겠죠. 이것만 가지고는 저 디귿 보기를 풀 수 없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해서 연습시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0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의 가장 마지막 문제죠. 그러니까 제일 어렵다는 그 문제인데 그 문제를 보시다시피 숫자만 바꿔서 냈죠. 이거를 시험 중에 아이들이 안 풀어보고 저걸 푸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센스 좋고 굉장히 좋은 친구가 이걸 풀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완벽하게 풀 수 있을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30번 문항이 1등급을 가리기 위한 문항인데 전국에서 4%가 1등급이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경험을 해보도록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의고사를 꼭 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이제 29번입니다. 다 같은 연도예요. 2021년 그 고1 6월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출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29번, 30번을 여기 보시면 29번이랑 30번 이 옆에 문제거든요. 29번, 30번을 나란히 낸 거예요. 그냥 그대로 붙여다가.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29, 30번이라는 그 킬러 문제를 연속으로 따닥 맞으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래도 다행히 이 문제는 다른 고쟁이라는 시중 문제집에도 있고 제 자체 교재도 실려 있지만 함수 그래프 추론해서 접하는 그래프는 뭐 여기 학생들도 많이 앉아있지만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극복은 할 수 있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를 이렇게 모의고사만 자꾸 집요하게 출제를 하시는데 보통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단계로 좀 보통 준비를 하거든요. 개념 정리를 하고 유형 정리를 반복하고 심화를 정복하겠다 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데 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념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개념이 없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한 번 더 개념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중 문제집 중에서 고난도 문제들을 위주로 좀 다룰 텐데 아이들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애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블랙라벨이라든가 많이 들어보셨을 내신 고쟁이라든가 스텝 3만을 골라서 어려운 문제만 계속 주면 아이들은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선생님 설명만 듣고 있는 건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텝 2 문제나 조금 더 유형별로 문제를 다양하게 연습을 시켜야 유형별로 지식이 쌓이고 그 지식들을 이용해서 시험 때 조금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 개념들을.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실전 연습으로 들어가는데 학교 프린트 당연히 3-4번 풀어야 되고요. 모의고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거, 올해 거 둘 다 풀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걸 활용시켜서라도 3번 정도 돌릴 예정이고, 주변 관내 기출이랑 대치동 송파까지 다 기출을 풀어봐야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 현대부고, 보인고등학교, 뭐 배재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그 강동 쪽, 남쪽에 있는 걸 풀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내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지금 상위반, P반을 맡고는 있는데 이제 개성고등학교 문제를 풀렸을 때 뭐 풀고 못 풀고를 떠나서 끝까지 못 푸는 학생이 몇 명 있습니다. 그게 시간 때문인데 그 시간 관련해서도 계속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8주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원래는 중학교 때 내신 대비가 4주 정도 돼서 4주 동안 그냥 뭐 기출 풀고 뭐 센 수학 시단계까지 풀고 많이 풀어봐야 1품 이 정도 풀 텐데 블랙라벨이랑 네 8주에서 12주예요. 사실은 3월달부터 시작해서 4월 중순까지 계속 수상만 하니까요. 그래서 그때 동안 1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이랑 이런 걸 쓰는데 이제 자체 교재에 그런 걸 다 실어놨습니다. 사실은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작년 거, 재작년 거 따로 풀리더라도 예전 모의고사들을 또 실어놨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월달 모의고사가 고1 범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건 잘 안 보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것도 혹시 보여주고 싶어서 실어놨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해서 문제를 풀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랑 직전 총정리는 제가 모의고사를 따로 제작을 해서 아이들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교재는 그냥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개념 설명 써놓고 유형별로 이제 넣는 문제들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뭐 국어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수업 듣는 거는 제가 공부하는 거지 아이들이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열심히 수업하면 제가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만 있으면 너무 아까워서 질문한 것들을 수업 끝나고 바로 풉니다. 다시 노트에 그냥 풀어요. 그게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집에 가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엔 집에 가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풀게 합니다. 수업을 30분을 일찍 끝내더라도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이 저한테 단톡방에 보고를 하는 게 있는데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반이. 그러니까 P반은 조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P반은 조금 제외하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전에 이제 모의고사를 풀고 있어서 모의고사를 풀릴 결정이라 이게 하루에 과제를 제외하고 20문제씩만 풀어줘도 한 달이면 600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제외하고도 거의 한 400~500문제 되는데 그거면 중간고사 범위까지 한 많이 잡으면 2번, 적게 잡으면 1번 정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대비를 12주 한다 그랬잖아요. 적당히 반복만 해도 남몰래 몰래 조금 야금야금 2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권을 문제집을 따로 준비를 하라고 하던가 제가 프린트를 해서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좀 짬짬이 효율을 늘려서 단톡방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도. 여기 교재는 본인이 이걸 풀고 싶다고 해서 지정을 해준 거고요. 보통은 프린트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복습하고 싶으면 영상 보라고 그냥 카페에 이렇게 준비해서 그 다음 날까지 가능하면 영상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클리닉인데요. 3월달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방학 중이라 토요일 날에 이제 1시 40분부터 8시까지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개학 들어가면 일요일 날 5시부터 8시까지 가능하면 필참을 해서 저한테 질문 못했던 거나 아니면 뭐 20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밀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조금 보강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거 제외하더라도 2시간은 무조건 학생을 불러서 어떻게든 모의고사도 풀리고 학습을 좀 시킬 예정이고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카톡으로 저한테 편하게 물어보면 되고요. 제가 수기로 풀던지 아니면 카톡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카톡으로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매주 시험을 봐서 아이들이 잘하고 있고 어디 부분이 부족한지를 서술형이 뭐가 빠졌는지를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체크를 하고요. 취약점 부족한 부분, 시간 배분, 서술형 대비 최대한 연습을 해서 아이들 제 목표는 이겁니다. 실력에 맞게 성적이 나오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학생을 잘하게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최대한 시켜서 그만한 실력을 쌓고 그만큼 나오게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학 갈 때 수학이 발걸음을 잡지만 않게끔 만드는 게 목표라서 최대한 아이들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도록 수학 밑거름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